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5일 오후 9시 16분,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절 오후 9시 16분 3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나왔던 아주 큰 뉴스 한 두 개 정도 얘기 드리고,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뭐 추전도체 관련돼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지 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 소형주 소형주 가치 투자 전략 20개 종목 뭐 한 달 동안 또 손익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매크로 지표 보시고 어, 매크로 지표 보시고 음,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돌파해가지고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이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뉴스, 어, 자, 미 신용 등급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됐죠. 피치에서 강등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다들 얘기하죠. 뭐 별 영향 없어, 별 영향 없어 다 얘기하지만, 어떻게든 이거를 반영을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반영을 합니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 지금 미국 채권을 사주는 제일 큰 세력이 일본과 중국이죠. 일본과 중국. 근데 이게 또 두 개가 겹쳤죠. 중국에서는 어쨌든 그 시진핑이 3년임 통과시키면서 공동부유 정책을 썼고, 그리고 뭐 부동산은 뭐 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뭐 똑같죠. 공산 정권에서 하는 얘기들 똑같죠. 음. 그래서 지금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미국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일본이 또 YCC 일드 커브 컨트롤에서 긴축으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또 일본의 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한 축, 그 미국의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이 또 한 축이 약화된 것이겠죠. 그러면 채권이 미국이 제일 안전한 건데 미국 국채가 떨어지고 있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전 세계 채권 중에 지금 제일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채권이 어디입니까? 그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잖아요. 물론 중국과 일본 뭐 또 그 신용위기 강등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자, 국채를 들고 있는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국채가 가격이 싸졌어요. 금리도 뭐 이렇게 안전한 자산이 4.2%나 준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니무브가 생기겠죠. 다른 데서도 다른 국채 채권을 팔고 미국 국채로 오겠죠. 오면은 다른 데도 다 같이 덩달아서 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싸 보이죠. 싸 보인다. 그래서 저는 추가 투자로 지금 제일 매력적인 게 미국 10년물 국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단기도 매력적이에요. 단기도 매력적인데 너무 매력적이다. 물론 그동안 갖고 있는 거 손실은 났지만 추가로 더 살 수 있다. 안전자산이고, 이게 뭐 미국 국채 금리가 휴지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기 가져가면 결국에는 예,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그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미국은 재정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결국엔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 수익률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금리에도 맞춰줘야 될 거고, 그, 에, 그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높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금리에 맞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정책을 쓰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동안 뭐 침체가 없다 그래도 또 침체 가능성이 또 올라가겠죠.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든 다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달러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지수도 마찬가지로 달러도 안전자산이니까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린다. 예, 돈이 몰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또 올라갔어요. 달러를 좀 사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내리길 바랬는데 안 내려온다. 정말로 안 내려온다. 103 미국 달러 지수가 10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 103 이상 올라갔죠. 어, 아, 참 힘들다. 예. 원달러 환율은 1336원 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럼 달러 지수가 올라가니까 금은 결국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좀 안 좋아진다. 자, 그럼 이렇게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안전자산 쪽으로 우리가, 위험자산은 결국에 자, 재정정책을 쓰기도 힘들어진다. 미국이 재정정책을 쓰기도 힘들어지고, 중국 안 좋아지고, 일본은 YCC 긴축으로 돌아서 있고,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은 또, 물가에는 좋을 수 있겠네요. 물가에는 또 좋을 거 아니에요. 달러 지수는 올라가고 중국은 개박살 나고 중국이 개박살 나면 유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 또 많이 못 오르겠죠? 그러면은 또 인플레이션에는 좋네. 물가에는 좋네요. 참 어렵다. 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유가도 지금 그뭐 한없이 또 오를 것 같더니 또 조금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 유가라는 건 공급과 수요가 같이 결합이 돼서 오르는 거니까 이건 뭐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한데 음, 모르겠어요. 어, 저는 뭐 유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측은 뭐 항상 틀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모른다가 정답이죠. 모른다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그 큰 뉴스는 바로 피치 신용등급 강등이 되겠죠. 강등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 이게 강등을 했는데, 다들 그랬죠. 이거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미 이전에 경험을 했었고, 영향이 없을 거다. 하지만, 결국에는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해서든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음, 다 확률 값으로 계산을 해서 기대값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에 투자자는 항상 확률 기대값 확률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기대값이라는 게 뭡니까 기대값 결국에는 기대값이라는 거는 성공 확률 곱하기 그 성공 시에 손익이 되겠죠. 저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확률에서 얘기하는 기대값 공식을 보시면은 이런 거 어렵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예? 성공 확률 곱하기 그 나왔을 때 수치죠. 예? 각각 그 확률에 따른 기대 그 값. 그럼 확률 곱하기 나올 수 있는 우리 투자자들로 봤을 때 손익.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그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성공했을 때의 수익은 무한대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 상승 시에는 상승 수익은 무한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손실 때는 몇 프로에 귀결이 되죠? 마이너스 100%. 근데 수익 시에는 무제한이다, 무제한.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요번에도 또 나왔죠. 상원. 예. 자, 이거 말고 더 큰 뉴스가 뭐였죠? 우리 상원 상합 초전도체.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이걸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매일매일 우리 증시에는 증시 키워드가 있고, 항상 그 주도주를 만드는 뉴스들이 나오고, 그 뉴스들이 사실이냐, 가짜냐, 사기냐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변동을 하게 돼 있죠. 모든 게 변동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 상운 상합 초전도체는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기대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는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측정하기는 힘든데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무리 지금 좋게 잡아도 1%가 됩니까? 안 됩니까? 1%도 아직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다들 부정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막 움직이죠.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 예? 야, 지금 그 논란의 중심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잖아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자, 신성 델타 테크 이렇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 9.37%를 가지고 있는 LNS 벤처 캐피탈의 주식을 52.52%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면 뭐한 5% 정도 되나요? 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5%.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실 지분은 한 5%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파워로직스는 한 0.5, 0.1 정도 되나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신성델타테크랑 파워로직스가 대장 주도주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금 성공이라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럼 이걸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대값 계산이잖아요.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값을 한번 대충 계산해 대충 자 1%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1%인데 자 그러면 이게 상온 상합 초전대체가 실제로 맞는다 그랬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후폭풍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응? 자, 우리가 로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천 원 투자를 해서 몇 배를 먹는지 모르겠는데 확률은 얼마나 되죠? 확률은 너무나도 낮다. 너무나도 낮은데 우리는 매주 그 수많은 사람들이 5천 원, 만 원,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돈을 버린단 말이에요. 투자자도 똑같다. 투기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을 때 기대값이 훨씬 커요. 예? 성공했을 때 기대값. 성공 시 수익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간 지나면서 계속 그 확률이 바뀌고 있잖아요. 기대값이 계속 바뀌어요. 기대값이 계속 바뀌니까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그러는데 변동성이 지금 난리를 치죠. 지금 그 변동성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만큼 그
이게 앞으로 가져올 양자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 핵융합, 자기부상, 하이퍼루프 이런 거에 진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성공이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거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 다른 다른 연구소에서는 지금 이거 검증하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밤새워 하면서 난리가 났어. 어? 그럼 이게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1%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뉴스 계속 팔로우 하고 있는데, 이거 1%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며칠째 상한가 또 가고 있죠. 어.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거래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 왜 거래 정지됐느냐? 과열 급등. 거래 정지됐는데 곧 풀리겠죠. 곧 풀리면 또 어떻게 가요? 저도 몇 개 못 잡았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음, 제가 투자 자금의 1% 정도를 투자하려고, 그 1% 정도 그냥 날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1% 정도 투자하려고 했는데 1% 정도 못 잡았어요. 지금 한 10만 원 정도밖에 못 잡았는데, 예, 거래 정지 풀리면 조금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과열 급등하면은 또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도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몰빵은 금물이다. 당연히 몰빵은 금물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만약 진짜다.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면 초ton지체 이거 된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을 이유가 뭐가 있어? 맞잖아요. 불나고 그러는데 좋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LFD랑 허접한 거 써도 500km, 1000km 갈 수 있다니까 이것만 되면? 근데 뭐하러 그렇게 좋을 이유가 없어요. 2차 전지가 그렇게 고급일 이유가 없다고. 그냥 가격만 싸게 해도 500km, 1000km 갈 수가 있다고. 이것만 이것만 된다면 상호상합 초전도체가 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거 투자해야지. 투자해야 되는데 몰빵 투자는 금물. 그냥 내 투자 자금의 1% 버린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볼 가치는 있다. 어떻게든 반영을 할 거고 만약에 이게 진짜다. 진짜면 얼마나 오를까요? 예? 얼마나 오를까? 더 이상 언급은 그만하고요. 그래서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충분히 있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소형지 가치 투자 이제 하고 있는 거, 요번 달에 엄청나게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투자하고 해서 요번 달에 그냥 마이너스 5.7% 손실이 났어요. 5.7% 손실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그동안 수익이 난 거 다 까먹었다. 왜? 이게 바로 뭡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던 복리의 함정이죠. 복리의 함정. 자, 복리의 함정이 빠진 거죠. 그, 보세요. 5% 먹었고, 첫 달에 5% 먹었고, 2% 먹었고, 그 다음에 0.82% 먹었어요. 근데, 보세요. 한 번 마이너스 5.7%딱 맞으니까 그동안 누적 수익 난 거 다 토해냈어요. 17,000원 수익으로. 예?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리 수익을 계산하실 때, 예? 자, MDD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MDD. 예? 맥시멀 드로우 다운이 정말 중요하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손실 날 때 MDD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투자자들이 찾아 놓은 방법은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초단타 매매하지 않는 방법. 예? 그리고 슬리피지를 줄이고 그런 방법이 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 요번 달에 마이너스 5.7%, 그다음에 코스피 상승률은 0%인데도 불구하고 5.7% 손실이 나가지고 과연 소형주 투자하는 게 변동성이 많이 크구나 하는 거를 참 느낍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쉬는 날이었고 어저께 미국 뭐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올랐는 모양인데 엔비디아나 빅테크들 빼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국 주식도.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오늘도 그렇게 뭐 엔비디아 빼놓고는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는데 어, 자, 그러면 미국 주식 빼놓고 신흥 그다음 그 미국 이외 중국 안 좋죠. 다들 지금 고점에 그 단기 고점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방적으로 풀 매도를 때리면은 또 이 상승장에서 상승장에서 정말로 또 소외당할 수 있고 포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시고 항상 확률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우량감자였고요. 뭐 광복절 뜻깊은 날인데 몇 년 됐습니까? 45년이니까 거의 이제 70년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마지막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내일부터 또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가늘고 길게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